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핵심 기출 천재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책 제목은 이제 천재인데 천 문제만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1245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 이제 문제 풀면서 뭐 문제 개수 세면서 문제 풀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1245문제를 집어넣은 이유가 그러면 이제 1200제로 이렇게 바꾸든지 그 문제 수에 맞게끔 제목을 바꿔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천재로 해놓으면 이제 만만하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1245문제를 통해서 논점을 좀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기출문제도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뭐 한두 번 나왔는데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 이론 노트인데 그 핵심 이론 노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두 권을 지금 같이 그러니까 핵심 이론 노트하고 그다음에 핵심 기출 천재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핵심 이론 노트 확인하시고 핵심 이론 노트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해당 진도만큼 핵심 기출 문제, 핵심 기출 천재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렇게 병행하시면 이 두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12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에 23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핵심 기출 천재하고 핵심 이론 노트하고 병행해서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하는데 기출 문제는 공개된 시험 족보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간파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가면 출제자의 의도를 금방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기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또 바꿨구나. 지난번에는 이렇게 맞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틀리게끔 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 200문제를 풀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를 보면은 바로바로 이번엔 또 여기서 바꿨네. 또 이번에는 작년에는 여기서 이 맞는 문장으로 냈는데 이걸 틀리게 냈네. 뭐 이런 것들 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23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걸 이번에 그 새롭게 냈네. 신개념으로 출제를 냈네. 이런 것들이 저는 다 보여요. 왜냐면 1회부터 23회까지 지금 기출문제를 다 제가 간파를 했기 직접 제가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제가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좀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이론서를 별도로 찾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를 읽으면서 그거 자체가 또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행사부터 한번 볼게요. 인행사 40쪽인데요. 제1장. 먼저 환경 속의 인간입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환경 속의 인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을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인간하고 환경하고 상호작용 또는 상호교환, 상호작용, 상호교환을 일으키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좀 환경 속의 인간은 그래서 여기 환경 속의 인간은 이 둘을 균형 있게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교환 관계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인간 환경이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았죠?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3번 인간은 사회 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지배한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의 비중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균형이에요. 얘들의 상호균형.
아셨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인간적인 요인 둘 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배한다, 그리고 독립적 존재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 4번 인간 행동이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인간 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 즉 그러니까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얘들이 통합된 체계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은 통합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잖아요. 이걸 듀얼 포커스라고 하거든요. 이중적 초점. 이제 이중적 초점. 듀얼, 이게 이중, 인간 환경 둘 다 보겠다. 이중적 관심이라고도 하고요. 이중적 관심, 듀얼 포커스. 그래서 사정의 특성에서 이게 나옵니다. 실천론에 이제 사정의 특성에서 사정을 할 때 인간 환경 둘 다를 보고 사정을 한다는 것이 나와요. 예. 그다음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개요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안 되죠. 속도는 불규칙적이에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죠.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이지 일정한 속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이나 일정한 순서를 일정한 속도라고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죠? 틀리게. 그다음에 이제 주로 유전적 요인에 주도된다. 유전과 환경, 환경과 유전 두 가지의 상호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도된다고 하면 안 돼요. 유전이 주도된다. 틀렸고. 3번 상부에서 하부죠. 하부에서 상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추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그림. 상부에서 하부, 즉 상체에서 하체,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주변 부위, 그 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이렇게. 알았죠? 여기 진짜 상부에서 하부, 즉 상체에서 하체, 그 다음 이제 중심부에서 주변부,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알았죠? 전체에서 특수 이렇게 외우세요. 그림으로. 자, 이건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순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그다음에 3번 인간 행동의 양식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돼야 한다. 그죠? 맥락 안에서 분석돼야 한다. 인간 행동. 자, 그러니까 4번이 맞고. 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은 체계적 변화네요. 그죠? 체계적 변화인데 이따 보면 무작위로 변화한다고 나와요. 이 체계적 변화를 이따 보면 여기서는 맞게 나왔는데 근데 질적 변화보다 양적 변화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체계적 변화라고는 맞았는데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지금 질적 변화, 양적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지 질적 변화보다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꾸 이렇게 내거든요. 자, 그다음에 3번 인간 발달 및 그 유사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이제 유사 개념까지 집어넣었어요. 성장, 성숙, 학습까지. 그래서 성장은 양적 변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은 유전적 기제에 의한 변화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 발달에 틀렸습니다. 2번이. 자, 유전적 기제에 의한 신체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 심리적 변화. 그 아래 이제 제가 오익고 수업에 좀 더 설명을 더 해놨는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아요. 자,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에다 맞고요. 그다음에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알았죠? 유전, 환경의 상호작용. 아까는 이걸 유전적 요인에 주도된다고 해서 틀리게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인간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맞죠? 이 하강적 변화는 퇴행적 변화로도 나와요. 시험에서. 아셨죠? 고개를 퇴행적 변화라고 하강적 변화를 맞는 겁니다. 퇴행적 변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발달은 상승적 그리고 하강적 즉 퇴행적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인간 발달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이전 발달 과업은 언제든지 달성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발달은 적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오답풀에다가 발달의 적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발달의 불가역성. 자, 그다음에 2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변화는 발달 단계마다 다르죠. 발달 단계마다 다른 거예요. 동일하다가 아니라. 그다음 3번 발달의 기초성이라고 하는데 그 청소년기와 노년기가 발달에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기가 더 중요해요. 이걸 발달의 기초성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기와 노년기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4번. 인간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계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맞죠? 네, 여기서도 지금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인간 발달과 사회의 문화적 배경 요소와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없다고 하면 안 되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9회 때 나왔네요. 자, 1번. 무작위적으로 발달한다. 아까 체계적으로 발달한다고 했죠? 체계적 발달이에요. 체계적. 그랬죠? 무작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또는 최적기가 있다. 또는 민감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자, 그래서 2번 맞아요. 자, 3번. 안정적 속성보다 또 틀렸죠. 그죠? 안정적 속성, 변화적 속성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달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다 또는 변화적 속성보다 안정적 속성이 강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엇보다 무엇 하면 틀리고. 자, 그다음에 4번 또 신체 하부에서 상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죠? 자, 중심부에서 말초부이고 또 순서 틀리게끔 냈고. 자, 그다음에 5번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그래요. 그건 맞아요.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랬죠? 거기. 자, 그다음에 6번.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시간 흐름의 과정이다가 아니라 태내기라고 해야 돼. 태내기. 알았죠? 영아기가 아니라 태내기. 태내기에서 노년기까지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태아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태아기가 아니라 태내기예요. 알았죠? 이거는 지금 수정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내기는. 근데 이제 태아기는 발생학적 구분에서 구주부터 출산까지를 태아기라고 하거든요. 알았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이따가 나와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내기부터 이제 노년기까지 흐름의 과정이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요. 이것도요. 21회 때 이 21회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그 1번 맞는 문장 아니냐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한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든 문제 오류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문제 이의 제기하면 안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1번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태생기부터 노년기까지라고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어 예측이 가능한 거죠? 맞죠? 자,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적 유전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맞죠? 전 생애. 그래서 이제 생애 전 과정 맞고, 그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맞고요. 각 발달 단계별 인간 행동의 특성이 있죠? 그죠? 발달 단계별. 그다음에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23회 때 나왔네 이게. 그죠?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죠. 그죠? 근데 최적의 시기도 존재하죠. 아까 결정적 시기, 최적 시기. 그죠? 최적 시기. 뒷부분이 틀렸고. 자, 2번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죠. 자,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죠.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자, 4번 발달은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가 아니라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죠. 근데 거기다가 소근육하고 대근육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거기 소근육의 말초 부위, 대근육의 중심 부위에서 소근육의 말초 부위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틀렸고. 자, 그다음에 5번 성장은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정해진, 이거 이렇게 하면 성숙이어야지 돼요.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거기는. 자, 그다음에 8번. 자, 지금 이제 7번과 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지금 그 발달의 원리, 개념 이렇게. 거기가 일단 1순위예요.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제 8번에 연령별 발달 과업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달 과업 문제여서 그냥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꼭 나옵니다. 보면. 자, 거기 보면 연령별 발달 과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영아기라고 했어요. 0세부터 2세.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그죠? 사물이 내 앞에 없어져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어딘가에는 존속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대상 영속성이거든요. 대상 영속성은 영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발달 과업.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거법 적용해야 돼요. 1번 기억, 그 다음에 3번 기억, 5번 기억 나왔네요. 그죠? 2번하고 4번 날라가죠?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유아기, 3세에서 6세인데요.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여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회 규범을 따르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되는 거, 거기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 이걸 콜버그의 이게 3단계거든요.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이. 그래서 인습적 수준이 맞습니다. 근데 인습적 수준은 유아기가 아니라 아동기예요. 그래서 거기 유아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를 아동기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알았죠? 유아기라고 하지 않고. 자, 여기 콜버그 외워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로 나눴죠. 그러니까 자, 한번 외워보게요. 우리가 인습적 수준은 여기가 10세에서 13세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렇게 알면 돼. 이게 아동기다. 아동기는 인습적 수준이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 아동기 전. 이게 이제 전이니까 전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전 인습적 수준 도덕 단계. 그 다음에 아동기 뒤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를 붙이는 거, 후자를. 그래서 후 인습적 수준.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인습적 수준은 아동기를 딱 잡으세요. 그냥. 알았죠?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이면 아동기 전은 누구예요? 아동기 전. 유아기예요, 유아기. 학령 전기인 유아기. 알았죠? 그러면 영아기는 도덕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아기는 0세에서 2세는 도덕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아기 3세에서 6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동기 뒤 여기는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년기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인습적 수준이 1단계, 2단계거든요. 여기 얘가 3단계, 4단계고 그다음에 얘가 5단계, 6단계거든요.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1단계가 복종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 욕구 충족 수단 도덕성 2단계. 3단계가 착한 아이 지향 도덕성 또는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 4단계가 법과 질서 지향 도덕성. 그죠? 법질서. 그다음에 이제 5단계가 사회복지죠. 인권과 사회복지. 그다음에 6단계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았죠? 콜버그는 외워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 인습적 수준이니까 바로 틀렸죠. 그죠? 인습적 수준은 아동기니까. 그래서 니은이 날아가 버립니까? 니은 제껴버리면 답은 3번이에요. 그죠? 거기 남아있는 아까 1번하고 3번하고 5번 중에 니은 제끼면 3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법을 적용하면 끝까지 안 봐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동기. 아동기는 구체적 주작기거든요. 그래서 보존 개념 획득하고 분류, 조합 개념이 점차 발달한다. 맞고. 그다음 노년기,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나왔죠. 그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넘길게요. 자, 9번. 9번 보면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영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 즉 신뢰관계 밑줄 그으면 영학이는 에릭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거기가. 자, 그다음에 유아기,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 가장놀이. 가장놀이. 이 가장놀이 밑줄 그어 보세요. 그게 바로 상상놀이에요, 상상놀이. 상상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아기 3세, 6세는 이렇게 자, 유아기의 3세에서 6세까지는 둘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3세에서 4세까지, 그 다음에 5세에서 6세까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얘를 걸음마기라고 하거든요. 걸음마기. 근데 여기가 바로 상상놀이에요. 상상놀이. 이게 가장놀이에요. 우리 시험은 지금 가장놀이로 나왔잖아요. 상상놀이가 아니라 가장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6세가 집단놀이에요. 집단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 다음에 아동기로 오잖아요. 아동기. 그죠? 그래서 7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인데 요 시기는 단체놀이 이제. 단체놀이. 그래서 놀이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상놀이 다음에 집단놀이 다음에 단체놀이.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동기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걸 도단기라고 해요. 아동기를. 알았죠? 아동기를 도단기,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얘를
도당기라고 해요. 알았죠? 이 시기를. 그 다음 또 하나, 아동기 때는 이성보다는 동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시기. 그래서 여기를 동성기라고 돼요. 동성기. 알았죠? 동성기, 도당기. 이거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 4번에요. 청소년기에다가 거기 뭐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년기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요.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년기 아니에요? 왜 청소년기예요? 이렇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쪽 다 맞습니다. 청소년기에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해서 맞고 청년기에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나와도 맞아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노년기. 노년기를 거기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라고 하면 틀리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거기가. 그죠? 오히려 이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자, 이제 1장에서 이 인간 발달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는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 실천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들인데 10번 보면 이제 인간 생애 주기의 이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횡단은 가로횡자를 얘기해요. 가로횡자. 종단, 세로종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종단이죠. 종단. 횡단이 아니라 횡단은 현재를 얘기해요. 횡단은. 알았죠? 횡단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종단은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니까 종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삶에는 발달은 지속적이거든요. 그죠? 단절적이지 않고. 그래서 비지속적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인간의 삶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를 해야 하고. 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환경보다 유전, 또 틀렸죠.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 다. 무엇보다 무엇 하면 또 틀려요. 자, 그다음에 5번.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11번. 이제 11번, 12번이 이제 인간 발달 이론인데, 자, 11번에 1번.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든 연령 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자,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적 요인을 이해하게 한다. 그죠? 변화 그리고 안정 둘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절의 이제 반대는 연속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 제도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맞고. 그다음에 이제 12번. 옳은 것은 인간 발달 이론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든 과정에 유용해요. 알았죠? 그런데 특히 사정 단계와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특히 더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 사정 단계에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원조 과정 전체에 다 유용한데, 근데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 특히 유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죠. 맞아요. 자, 3번.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사회의 환경보다 또 틀렸죠. 사회의 환경과 생물학적 요소 둘 다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죠.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알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인데요. 우리가 발달 단계는 그 각 단계별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알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먼저 태내기 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13번. 태내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배아기가 나왔잖아요. 이 발생학적 구분에 의하면 이제 배랑기, 맨 처음에 배랑기부터 시작하죠. 배랑기, 배아기, 태아기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배랑기, 그 다음에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이제 이 배랑기가 우리 시험에 있다 보면 배종기로도 나왔어요. 배종기. 알았죠? 배종기로도. 배종기로도 나왔기 때문에 배랑기가
배란기를 배종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았죠? 배란기 배종기라고도 해요. 이따 나와요. 근데 여기가 2주까지를 의미하죠. 여기는 2주까지. 그 다음에 얘가 2주부터 8주까지를 의미하고 얘가 9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알았죠? 이거 구분해서 외우세요. 일단 외워야 하고 이거 발생학적 구분해서. 그래서 거기 배아기는 수정 후 2주부터 8주까지를 의미해요.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임신 16주면 4주가 1개월이니까 4개월이거든요. 16주면. 그죠? 4개월에는 사생결단 아이가 발로 차요. 그래서 엄마가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태아 움직임.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이거 1개월,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그 다음 4개월, 7개월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1개월의 심장, 2개월에 인간의 모습을 갖춰요. 인간의 모습을. 그 다음에 3개월에 속이 꽉 차요. 그래서 아이의 모든 장기가 발달해요. 모든 장기가 발달해요. 모든 장기가 발달하니까 성별 구분이 가능해요. 이때 성별 구분이 가능해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죠? 성별 구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에 아까 사생결단 발로 타니까 태동을 느껴요. 엄마가. 그죠? 그 다음에 7개월에 럭키 세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산되어도 살 수 있어요. 생존 가능 연령이에요. 생존 가능 연령. 이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일단 16주니까 4개월 나왔죠? 3번 터너 증후군과 클라이너헬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염색체 이상은 또 둘로 나뉘어요. 성염색체 이상 장애하고 상염색체 이상 장애인데 얘는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따가 이거 구분하는 게 나오거든요. 알았죠? 염색체 이상은 맞아요. 근데 이제 성염색체 이상 장애예요. 상염색체가 아니라. 어떻든 맞는 문장이고. 자, 4번. 임신 2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미 인간의 모습을 갖춘 게 2개월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 됐겠죠. 그죠? 2, 3개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추는 게 2개월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 3개월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면 맞는 겁니다. 자, 근데 5번.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13주 틀렸죠? 조사 하나에 생존이 가능한 것은 럭키 세븐 7개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 요거 외우시고 그다음 이제 14번 볼게요. 태내기, 수정 출산, 유전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한 설명을 온 것. 자, 다운 증후군은 지능 저하를 동반하죠. 그죠? 지적 장애를 가져요. 그다음 이제 2번. 헌팅턴 병은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 자, 열성 유전인자는 페닐케톤유증이에요. 알았죠? 헌팅턴 병은 우성인자에 의한 변화예요. 우성인자. 알았죠? 우성인자. 이거 이제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터너 증후군과 이제 클라이너헬터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 장애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핵심 이론 노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그죠?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유전자 이상 장애하고 그다음 이제 요게 둘로 염색체 이상 장애하고 이렇게 염색체 이상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유전자 이상, 요거 그냥 장 빼고 그냥 유전자 이상 보면 얘는 지금 아까 우성인자하고 그다음 이제 열성인자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우성인자가 헌팅턴병이고 열성인자가 이게 페닐케톤유증이에요. 알죠? 페닐케톤유증. 그다음 이제 여기가 성염색체 이상 장애와 상염색체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상 장애. 성염색체 이상 장애는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게 클라이너헬터 증후군과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그죠? 그다음 이제 상염색체 이상 장애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 알았죠? 다운 증후군. 왜냐면 이제 우리 23쌍 46개 염색체잖아요. 그러니까 22번째 쌍까지가 상염색체거든요. 마지막 23번째 쌍이 성염색체인데 클라이너헬터 증후군은 남자 거죠? 클란다. 그죠? X염색체가 많아요. 끝이 XY로 끝나야 하는데 XXY, XXXY 이렇게 끝나거든요.
터널 증후군은 여자니까 XX로 끝나야 하는데 마지막이 X0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지막 23번째에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얘가. 알았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잖아요.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헌팅턴병은 정확하게는 우성인자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병입니다, 걔는. 그 해설에다 오다풀에다 놓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3번.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X형 색채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 나타난다. 이게 3번이 맞죠? 이거 외울 때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큰일 난다. 왜?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니까 큰일 난다. 알았죠? 근데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X형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널트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가 남자인데 유방이 발달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유방이 발달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 여성적인 특징이 왜 나타날까? X형 색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XY가 아니라 XXY, XXXY 막 이래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3번 터널 증후군은 여자에게 나타나는 여자. 알았죠?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일단은 이게 누구 건지를 알고만 있어도 문제가 풀려요. 이렇게. 아까 클라이널트 증후군은 남자 거, 터널 증후군은 여자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끝나니까. 자,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태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17회 때인데요. 태아기로 물어봤잖아요, 지금 시험에. 그죠? 태아기, 이때는. 태아기. 그래서 거기 1번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까지 시기를 말한다. 자, 이게 17회 때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지금 옳지 않은 것이 2번이 답이었었어요. 2번이 답인 이유가 옳지 않은 거, 거기 학력은 안 들어가요. 그 임산부가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데 엄마의 영양 상태나 질병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의 교육 정도 또는 학력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17회 때 정답 가답안이 맨 처음엔 2번이 답이었었어요. 근데 최종 정답에서 1번까지 답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왜 1번이 답이 됐냐면 그 옳지 않은 게 맨 처음에 맞다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이 된 이유가 아까 요거예요. 이게 발상학적 구분의 태아기는 구주부터 출산까지를 의미하니까 틀린 거예요. 알았죠? 이걸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겠죠,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태아기는 구주부터 출산까지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7회 이후에 시험들은 다 거기 보시면 문제 보면 16번도 보니까 태내기라고 했죠. 수정 출산 이렇게 바뀌어요, 문제가. 알았죠? 그전에는 태아기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태아기라고 하면 구주부터 출산이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죠? 수정부터 출산까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수정부터 여기가 쭉 와가지고 출산까지 의미하는 건 태아기다. 태내기다 이렇게. 알았죠? 태내기. 자, 거기 이제 3번 보면 임산부의 연령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산부의 연령도. 그다음에 4번 정서 상태. 임산부의 정서 상태가 태아에 영향을 미치죠? 이거 중요하고 당연히 약물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16번. 자, 1번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 클라이널트 증후군, 터널 증후군 맞죠? 만약에 거기를 상염색체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는. 그죠? 이 사람이 왜 이걸 냈을까? 그죠? 이걸 지금 구분해서 낸 거예요, 지금. 성염색체냐, 상염색체냐. 그죠? 이걸 구분해서 지금 낸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아까 정서 상태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2번.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이게요, 16회 때 4번이 답이었거든요. 옳지 않은 거. 자, 거기 보면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그죠? 우리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47개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다운 증후군. 그죠? 그러면 이게 맞는 문장이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출제자가 맨 처음에 이게 4번을 틀린 문장으로 냈어요. 그 5번 보면 기형 발생 물질이랑 그 맞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을 틀린 문장으로 냈다가 이게 최종 정답에서 이게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항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게 답인데, 그죠? 그러면 출제자는 그 4번을 왜 틀린 문장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냈을까? 그죠? 왜 이걸 냈냐면 다운 증후군은 47개가 아니어도 다운 증후군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꼭 47개만 아니어도 46개 정상염색체에서도 다운 증후군이 발생되는 거니까 47개 염색체를 가짐으로만 나타나는 증후군만은 아니니까 이 문장을 낸 거죠, 사실은. 알았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설에도 넣어놨지만 다운 증후군은 46개 정상 염색체를 가진 경우도 다운 증후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충 설명에 제가 넣어놨어요. 밑에 보면 그 아래 3체형이거나 3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21번째 염색체가 3개가 있는, 그러면 47개죠. 근데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15번, 22번에 길게 누적되어서 나타난 전이형일 때에는 46개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진 경우도 다운 증후군이지만 46개 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운 증후군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만약에 거기 지금 16번을 4번을 출제자가 다운 증후군은 47개 염색체를 가져야만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문장이 됐겠죠. 완전히. 그죠? 46개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거 맞는 문장 처리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올게요. 자, 태내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배종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랑기로는 외웠거든요. 배랑기로는 외웠는데 문제가 배종기로 나와버려. 그러면 이거 배종기는 또 뭐냐.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종기가 배랑기다. 자, 그러면 거기 배랑기, 배종기는 수정후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2주까지예요. 2주까지. 알았죠?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까지. 맞아요. 그거 맞는 문장인데, 자, 3번. 임신 3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그죠? 아까 3개월. 속이 꽉 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2개월에는 인간의 모습이, 겉모습이 갖춰진 거야. 근데 3개월에 속이 꽉 차.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발달해요. 그래서 성별 구분이 가능해, 이때. 알았죠? 보고. 자, 그 다음에 양수검사, 맞게 나왔고. 그 다음 이제 4번. 임신 중 어머니의 과도한 음주, 태아 알코올 증후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배아의 구성은 외배엽, 중배엽이 빠졌어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폐, 간, 소화기관은 완전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배엽이에요. 외배엽이 아니라. 알았죠? 이게 지금 17번에서 그 5번에 배아의 구성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알았죠?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4번 시험 볼 때 이렇게, 이걸 저는 신개념 문제라고 하는데 안 나왔던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내는 것들. 근데 인행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신개념 안 나왔던 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한 문제나 2문제예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인행사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인행사는 기출문제만 간파해도 그냥 보여요, 답이. 알았죠? 자, 그다음에 영아기로 가겠습니다. 영세 2세입니다. 자, 영아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피아제에 의하면 통찰기 단계에서 상징적 표상 사고가 시작돼요. 맞아요. 통찰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영아기는 감각운동기라고 하거든요. 영아기. 그죠? 자, 영아기는 0세에서 2세까지를 의미하고, 얘는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입니다. 근데 피아제는 이 감각운동기를 6단계로 나눴어요. 피아제와 이넬더가. 다시. 알았죠? 요걸 6단계로 나눴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반사기죠? 반사운동을 시작하니까 반사기예요. 그 다음에 순환 반응이 3번 있어요. 순환 반응이 1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여기가 3차 순환 반응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이 통찰기예요. 통찰기. 알았죠?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맨 처음 반사운동 하니까 반사기고, 순환운동이 3번이에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지가 깨달아. 그래서 통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 2차
도식 협응기 이것만 추가시키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근데 이 통찰기 다음에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다음에 뭐예요? 전주잡기로 오잖아요. 그죠? 전주잡기로 와요. 전주잡기에 오니까 지금 감각운동기 끝인 이 통찰기 다음에 결국 전주잡기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전주잡기에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찰기에 상징적 사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통찰기 상징적 표상 사고. 우리 시험에 지금 뭘로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상징적 표상 사고라고 되어 있죠? 상징적 사고예요. 여기 상징적 표상 또는 그냥 표상 빼버리고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시작돼서 상징적 사고가 이제 전주잡기에 이제 확립돼요. 알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은 통찰기다. 맞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영화는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신생아에 두개골에 6개의 숨구멍이 존재한다. 맞는 겁니다. 자,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운동은 다 맞는 거예요. 그거 모로 반사는 껴안는 반사 운동이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발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거, 폈다 오므렸다. 그죠? 부채 모양을 쫙 폈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거. 이게 이제 바빈스키 반사. 자, 그다음에 19번 영화기에 관한 발달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애착관계 대상형 속성 맞죠? 자,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맞죠? 자, 다음 피아제 감각운동 단계로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이게 2차 도식 협응기예요. 요거 여기가 목적 지향적 또는 목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 여기에 2차 도식 협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 2차 도식은 두 가지 도식이 협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의 옷 잡기라고 하는 도식하고 끌어당기기라고 하는 도식이 협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옷을 잡고 지가 끌어당긴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인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알았죠? 의도적인 목적 지향적인 행동. 이 2차 도식 협응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도 맞아요. 자, 서열화와 분류하는 구체적 주약계 특징의 아동기. 그래서 이제 기억낸 디귿이 맞았고요. 그다음에 20번 영악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외부 자극에 주로 반사 운동을 하죠. 맞아요. 자,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니까 맞죠? 디귿. 신뢰감 나왔으니까 디귿.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디귿. 대상형 속성도 맞죠? 네, 서열화. 구체적 주약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넘길게요. 21번. 영악의 발달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지 발달은 감각기관과 운동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며 언어나 추상적 개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감각운동기라고 하죠. 여기를. 자, 그다음에 니은. 정서 발달이 21회 때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부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된다가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긍정적과 부정적을 바꿨어요. 거기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긍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죠? 애기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우는 게 얘가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지. 그죠? 그래서 불쾌감을 보이고 태어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거기 이제 제 해설에는 맨 처음에는 흥분 상태였다가 불쾌부터 나타나요, 얘가. 불쾌. 그리고 쾌로워요. 알았죠?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오는 거예요. 그죠? 막 태어나면 애가 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출생 직후에. 그걸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이제 점차 긍정적 정서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3번 언어 발달은 인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영아와 보호자 사이죠. 애착 관계는 이게 이전 시험에서는요. 영아와 엄마 사이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 엄마에게만 이렇게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엄마에게만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죠. 엄마와 보호자 사이죠. 자, 낯가림 시작된다. 낯가림은 5개월에서 6개월에 시작돼요. 알았죠? 그래서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입니다.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 알았죠?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으로 와요. 그래서 낯가림이 5개월에서 6개월에. 그 다음에 얘가 9개월경에. 알았죠? 분리불안.
이렇게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이 오죠. 자, 그다음에 유아기로 가겠습니다. 유아기. 자, 22번에 보면 16회 때 2세, 3세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2세, 3세 유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면 영아기가 끝나면서 유아기로 들어오는 시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숟가락질을 할 수 있죠, 이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설 수 있는 게 11개월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12개월부터 걷는 게 가능하거든요. 혼자 11개월이 혼자 서기가 가능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섰다.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발을 구부리니까 12개월에 이제 걷기가 가능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못 뛰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프로이트 이론의 항문기에 해당되고, 그죠? 항문기.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외우죠.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외우잖아요, 프로이트. 그죠? 이게 0세에서 1.5세 이걸 외우면 나머지는 배수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이렇게. 물론 이제 청소년기까지 끝나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2세, 3세니까 학문기까지 거치죠? 그죠? 2세, 3세를 물어봤으니까 1.5세에서 3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맨 처음에 1.5세, 1.5세면 1년하고 0.5년이니까 18개월이잖아요. 개월수로 따지면. 그죠? 12개월에 18개월, 6개월 더하니까. 그러니까 18개월까지, 생후 18개월까지 구간기. 그죠? 그러니까 1.5세, 그 다음에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이렇게 배수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0세에서 1.5세만 외우면. 그러니까 여기 항문기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문기 맞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맞고요. 자,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시작된다. 애착 관계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알았죠? 0세에서 2세 사이에 애착 관계 이미 시작하는, 애착 관계는 그 전에 시작된 거고. 자, 분리불안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 언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낱말을 이어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3세경의 유아가 세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해서 낱말, 이렇게 외우기도 쉬워요. 3세경의 유아는 3개 이상의 낱말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5번 맞아요. 언어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전조작기의 전개념적 사고 단계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세에서 6세 거기가 3세 4세까지가 전개념적 사고 단계거든요. 그때 이제 언어 기술을 획득하게 되니까 급격히 증가한다. 그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3세 6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피아지에 하면 3차 순환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틀렸죠? 아까 이거 뭐예요? 3차 순환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3차 순환은 감각운동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건 3세 6세 물어본 거잖아요. 0세 2세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0세 2세 아까 영아기 감각운동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에릭슨에 하면 정체감이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청소년기죠. 거기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생식기 단계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남근기에 해당되죠. 여기가 이성 부모에 관심을 가진다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남아는 엄마를 좋아하고 여아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성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게 돼요. 남근기입니다. 그리고 유아기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아기 나오면 두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유아기는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항남이 들어가 있어요. 항남 이렇게 여기 항남 두 단계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호로 보게 되면 신자솔 근대 정말 이렇게 친생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자솔이 들어가 있어요. 자율성대 수침, 솔선성대 죄의식. 그다음에 항문기, 남근기. 알았죠? 그래서 두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3세에서 6세는. 그래서 이걸 딱 생각하시면 남근기하고 항남이니까 항문기하고 남근기가 들어가는데 이성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남근기예요. 그래서 생식기라고 해서 일단 생식기는 청소년기니까 또 그것도 틀렸고. 자, 니을 콜버그의 도덕 발달 수준은 전인습적 맞죠? 왜? 인습적 수준은 아동기니까.
그죠? 얘는 전이니까. 그래서 니을이 맞습니다. 자, 24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의 후임습적 틀렸죠. 후임습적은 청소년기죠. 그냥 답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1번 옳지 않고 프로이트의 난근기에 해당하며 이성 부모에 관심을 갖는 시기다. 그잖아요. 보세요. 10회 때 아까 23번에서 10회 때 디귿에서 틀리게 냈던 문장을 11회 때 24번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맞는 문장으로 냈죠. 그죠? 생식기라고 했다가 이거 난근기라고 해서 맞긴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3번. 피아제 전주잡기에 해당되고 상징적 사고 맞죠? 근데 아까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건 어디였다? 감각운동기에 통찰기에서 이미 시작한 거다. 그죠? 근데 전주잡기 특징이니까 맞아요. 그거. 자,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솔선성 대 죄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솔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융의 아동기. 아, 이거 중요하죠.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자아가 형성, 자아 형성 밑줄. 자아 형성 밑줄 긋고 항문기에 항문기. 근데 얘는 항남 들어가 있잖아. 항남. 항문기 때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난근기 때 추자가 형성되고. 그죠?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25번. 유아기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한다. 피아제는 감정구형에서 도덕성을 딱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감정구형에서. 그래서 전주잡기의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잡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자, 감전구형에서 감각운동기, 전주잡기, 구체적 잡기, 형식적 잡기에서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에서 전주잡기의 타율적 도덕성, 구체적 잡기의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외워야 돼요. 타자. 알았죠? 타자. 이렇게. 다시 한번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그죠? 그다음 이제 유아기 때는 자아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항문기. 그죠? 여기 아까 항문기. 여기 이렇게. 자, 항문기 때 이때가 자아가 만들어져요. 난근기 때 초자아가 만들어져요. 알았죠? 근데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자아에는 이 뭐가 포함된 거냐면 자기 존중감이 포함, 자존감이. 자존감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하위 요인이에요. 알았죠?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하부 요소. 요소니까 자아가 형성됐다고 했으면 자기 존중감도 형성된 거예요. 알았죠? 같이. 그래서 그거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의 난근기. 맞죠? 항남이니까. 맞죠? 자,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 아, 그거 중요한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 이게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라고 해요. 이걸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도 하고 제 해설에다 넣어놨는데 근데 이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은 본래 아동기 구체적 주약기에 형성돼요. 구체적 주약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동기 전인 유아기 때 시작은 해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았죠?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확립되는 것은 아동기 때 확립되고. 알았죠? 구분해서 외우면. 자, 그다음에 26번.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피아제 전조작계는 맞죠. 근데 분리불안이 나타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분리불안은 아까 언제? 여기 9개월 여기. 대상용 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영아기의 특징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 뒷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프로이드의 그러니까 보니까 프로이트로 나오기도 하고 프로이드로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제가 나온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통일시키지 않고. 근데 여기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 그죠?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죠? 예.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아는 이제 여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3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보상 또는 처벌 회피는 1단계거든요. 걔는 1단계니까 유아기는 전임수적 수준이니까 맞죠. 그죠? 아까 전임수적 수준은 1, 2단계거든요. 맞는 거예요. 복종 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
1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4번 에릭슨의 자솔이 들어가 있으니까 솔선성 대 죄의식, 즉 주도성 대 죄의식 들어가죠. 그죠? 그 3번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맞아요. 성적 정체성 또는 성역할의 내면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성역할의 내면화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유아기에 이렇게도 나와요. 성적 정체성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성적 정체성 용어는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유아기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성역할의 내면화 이렇게 또는 이제 성적 정체성. 그 27번으로 와보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다. 그죠? 왜? 난근기니까. 자, 2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보상 처벌. 그죠? 1단계니까 전인수적 수준이니까 맞고. 에릭슨 주도성 대 죄의식 맞고요. 4번 다시 한번 성적 정체성 맞고요. 5번이 틀렸죠? 영아기가 제1의 성장 급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아기에 빨랐다가 유아기 때 둔화되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영아기의 제1의 성장 급등기하고 청소년기의 제2의 성장 급등기 두 군데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두 군데에다가. 자, 그다음에 28번. 유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 정체성. 그죠? 성 정체성 또 나왔네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 정체성 또는 성 역할의 내면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놀이를 통한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다. 이때 놀이는 상상놀이와 집단놀이를 얘기하겠죠.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신체적 성장이 영아기보다 빨랐다. 또 틀렸죠. 거기가. 그죠? 자, 4번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맞아요. 알았죠? 왜냐면 전주잡기가 둘로 나뉘어요. 여기가 전 개념적 사고와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로 나뉘거든요. 직관적 사고 단계로. 이 정개념적 사고 여기가 언어 기술이 막 발달하는 시기예요. 여기가. 그렇죠? 언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개념. 자, 그 다음에 5번 정서적 표현의 특징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정서적 표현의 특징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때 처음 나왔어요. 제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밑에다 넣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동기로 가면 아동기 7세부터 12세 초등학교 시기인데 옳은 겁니다. 프로이트의 잠재기죠. 여기는. 그죠? 난근기가 아니라. 자,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노동 배분, 분업이에요. 분업 배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단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 밑에 해설 보면 뭐 협동, 즉 상호 의존성, 경쟁, 그다음에 노동의 분화, 즉 분업, 그다음에 협상하는 능력 이 네 가지 외워야 하고. 자, 제1의 성장 급등기는 영아기죠. 4번의 주요 과업 대상형 속성 걔도 영아기예요. 그리고 5번 신체적 성숙이 거의 완성되고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성역할 정체성이 확립되어 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청년기죠. 완전히 확립되면. 근데 확고해진다고 했으니까 아직 청소년기가 되는 거고, 그죠? 신체적 성숙이 완전히 완성돼 버리면 이제 청년기죠. 그건. 예. 자, 그다음에 30번 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성 에너지가 무의식 속으로 잠복하는 시기 뭐예요? 잠재기죠. 잠재기니까 맞죠? 지금 잠재기를 그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죠? 전주잡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는 벗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추상적 개념 획득 틀려요. 추상적 개념은 형식적 주잡기로 가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거기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이때. 자, 그다음에 4번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하면 얘는 청소년기. 그죠? 5번 학교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 아동의 자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주지 않는다. 틀렸고. 자, 그다음에 31번 아동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걸 모두 그런 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 자아 정체감 하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죠. 기억은. 자, 니은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 맞습니다. 보존 개념은 구체적 주약의 특징입니다. 맞는 거예요. 자, 디귿 가설 연역적 추리, 조합적 사고 이거 뭐예요? 청소년기예요. 형식적 주약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 니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 맞죠? 구체적 주작기니까. 예,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맞습니다. 자, 32번. 아동기의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제1의 반항기 있잖아요. 제1의 반항기는 영유아기에 해당돼요. 아니요, 유아기. 그러니까 유아기 3세에서 6세. 알았죠? 제1의 반항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걔는 3세에서 4세를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유아기는 3세에서 6세까지는 둘로 나뉘거든요. 3세에서 4세, 그다음 이제 5세에서 6세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프로이트는 항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에릭스는 자소리거든요.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성성 대 즉 주도성 대 죄의식 이렇게 두 단계 들어가는데 여기 제1의 반항기가 여기에요. 여기 3, 4세 여기가 제1의 반항기예요. 알았죠? 여기가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유아기죠. 유아기가 제1의 반항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3, 4세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를 3다의 시기라고 해요. 3다의 시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많은 시기. 마늘 따자. 3다의 시기. 이때는 움직임이 많아요. 많이 움직여요. 행동. 그다음에 말이 많아요. 말. 정신 없잖아요. 이때 아이들. 그죠? 막 돌아다니고 말도 많고 막. 그리고 이때 자율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반항. 부모 입장에서는 반항을 많이 하는 거 이때. 알았죠? 이게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보면 그 에릭슨으로 보면 이게 자율성 대 수치심의 시기잖아요. 자율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뭐 카시트에도 애들 그냥 아빠가 막 들어서 태워버리면 막 울잖아요. 지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태웠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1의 반항기. 자,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다의 시기는 3살, 3살에 3다. 알았죠? 3살이니까 3다. 알았죠? 3다의 시기인데 이때 자율성이 만들어지니까 반항이다. 그래서 제1의 반항기. 제2의 반항기는 청소년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잖아요. 기억을 제껴버리면 거기서도 2번하고 5번하고 4번이 날아가요. 그죠?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남잖아요. 근데 1번하고 3번을 보니까 니은과 디귿은 들어가 있잖아요. 니을만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니을만 보면 되죠. 이제 니을 봐보세요. 니을. 정서적 통제와 분화된 정서적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거 맞아요. 3번이 답입니다. 아동기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평온하거든요. 조용하거든요. 그죠? 말 잘 듣고. 그래서 이 정서적 통제,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다. 이걸 정서적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니을 맞고 근데 니은 보니까 조합기술 맞습니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조합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맞고 그다음 이제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니은과 니은, 디귿, 니을이 맞고 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 아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까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아동기 때 구체적 주학계에 형성된다고 했어요. 요거 아까 그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아기 때 나왔거든요. 아까 문제에서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유아기 때 시작은 하는데 전주작계 시작은 하는데 이제 확립은 거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아까 어디에서 봤죠? 아까 있었는데 안 보이네 갑자기. 아까 봤죠?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 그죠? 제가 거기서 시작은 거기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형성되는 것은 구체적 제약기인 거기 그 25번에 니을에 25번 니을 봐보세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이에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알았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시작은 거기서 하지만 이 조망 수용 능력을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을 아동기 구체적 주학기에 형성해요. 그렇죠? 확립해요. 그래서 그 32번에서 니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다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제가 청소년기까지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데요. 거기 청소년기 봐보세요. 33번 청소년기에 관한 용어를 옳지 않은 것은 자 질풍노도 그 다음에 심리적 이유기 즉 이유기는 젖대기를 의미하는데 심리적이니까 마음의 젖대기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심리적 이유기 맞고 그 다음에 주변인 제1의 반항기 틀렸죠. 제1의 반항기는 아까 3세 4세 즉 유아기 쪽에 해당돼요. 3세 6세 우리 시험은 이제 3세 6세로 나오니까 알았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유아기 쪽에 들어가고 성장급등기 맞죠? 제2의 성장급등기죠? 자 34번 마샤가 자아정체감을 구분할 때 위기를 경험했느냐 전념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죠. 근데 철수가 변호사였던 아버지 영향받아서 그냥 뭐 자기가 왜 변호사가 돼야 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냥 유망한 직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법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탐색해보지 못했다. 즉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알았죠? 위기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법조인이 되려고 해요. 그죠? 이걸 정치감 유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거기에 이제 35번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장하면서 남녀 모두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남자는 체지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는 체지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여자 청소년들은 그래서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거고서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어느 발달 단계보다 신체적 이미지가 자아 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조숙한 남성의 경우에 이성관계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섭식장애 발병률 여성이 더 높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초경 이후에 1년간 배란이 되지 않아 임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성적 성숙인데 자, 이것도 지금 그 복수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거든요. 가다바는 지금 1번이었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성적 성숙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발달 순서도 일정하죠. 이거 우리가 일장의 발달의 원리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개인 차이 있고 일정한 순서 방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36번에서 1번에서 정답 옳은 것이 1번에서 바로 골라졌어야 돼요. 근데 1번에서 정답을 못 골라버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2번 봐보세요.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았어. 근데 초경, 가슴발육, 음모, 겨드랑이, 채모 순서가 잘못됐죠? 초경이 마지막에 가야 돼요. 가슴발육 먼저, 음모, 겨드랑이, 채모, 그 다음에 초경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자, 남성 고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은 맞아요. 안드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이에요. 어떻든 그 안드로겐까지는 맞았는데 음모가 틀린 거예요. 고안 확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음모예요. 그 다음에 음경 확대예요. 알았죠? 그 순서가 거의 잘못됐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성적 성숙의 생리적 징후로서 여성의 가슴 발달, 남성의 넓은 어깨 이건 2차 성징입니다. 1차 성징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틀렸고 근데 5번에 보니까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질, 남성의 고안, 음경, 음낭,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 이게 1차 성징이거든요. 걔가 본래 알았죠? 1차 성징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다반에서는 그걸 틀린 문장으로 냈어요. 출제자가. 근데 최종 정답에서 그걸 옳은 문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알았죠? 왜 옳은 문장으로 처리를 했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 해설 봐보세요. 해설에 5번의 해설 동그라미 5번 보면 해설에 거기 2차 성징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에 나타나는 신체적 성적 특징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아까 5번의 경우에 이렇게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발달은 1차 성징이 맞지만 본래는 맞는 문장이지만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이러한 신체 기관들이 확대되거나 커지기 때문에 알았죠? 더 발달되기 때문에 그거를 2차 성징으로 포함시켜요. 알았죠? 본래는 1차 성징의 문장이지만 그래서 그게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어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개인적 우화죠?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 알았죠? 근데 거기 1번하고 3번, 그 3번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개인적 우화예요. 1번하고 3번. 그래서 1번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막 오토바이 같은 거 위험하게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죽기도 하고 실제 다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해도 나는 임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그 개인적 우화예요. 그다음에 3번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내가 하는 첫사랑은 아주 숭고한 첫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알았죠? 그거예요. 그 2번 상상적 관중을 의식하여서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번민한다. 이게 상상적 청중입니다. 그죠? 나는 무대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날 쳐다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5번에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집중적 관심의 대상. 그것도 상상적 청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 4번이 틀렸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거.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 그다음에 38번.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조합기술은 사칙연산이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아동기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기에 해당돼요. 구체적 조합기. 2번. 가설 연역적 사고에서 경험적 귀람적 사고로 전환된다. 이거 23회 때 문제거든요. 이번에 나온 거. 그 경험 균합적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경험 균합적 사고가 바로 걔가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에요. 경험 균합적 사고가. 알았죠? 이 경험 균합적 사고가 처음 나왔어요. 이 용어가 처음 나와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처음 나온 용어는 다시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험 균합적 사고는 어디의 특징이다?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 특징이다.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유형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경험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경험 균합적 사고, 아동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설 연역적 사고는 이건 우리 형적 조약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가설 연역적 사고,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는, 그죠? 그래서 5가지 제가 우리 핵심 이론 강의할 때 5가지 외우라고 했는데, 청소년기의 형식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 5가지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가설 연역적 사고, 2번째가 추상적 사고예요. 3번째가 조합적 사고예요. 4번째가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예요.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이상적 사고예요. 이 5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5가지 외워야 돼요. 알았죠? 가설 연역적 사고, 추상적 사고, 조합적 사고, 이상적 사고, 그 다음에 은유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마차가 자아정체감을 4가지로 구분했죠. 그죠? 위기와 전념을 가지고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위기하고 전념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3번이 맞죠? 2차 성징은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관련된 성적 성숙은 생식 기능과 관련된 것은 1차 성징이에요. 알았죠? 생식 기능과 관련된 것은. 자, 그다음에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아까 37번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입니다. 그게. 그렇죠? 벗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고 틀린 거예요, 거기가. 그죠? 예.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